안녕하세요. 교정백과사전의 교정과 전문의 박기욱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광고에서도 자주 보이는 부분 교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웃을 때나 대화할 때 가장 잘 보이는 치아는 송곳니부터 송곳니까지 이 앞니 구간입니다. 이 뒤쪽에 있는 어금니는 상대방이 봤을 때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니만 가지런하게 하는 부분 교정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투명 교정이나 설득 장치 등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어 있고 짧은 기간과 저렴한 비용을 내세운 이런 치과 광고도 많아서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앞니만 조금 삐뚤한데 부분 교정으로 될까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분 교정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치료가 아닙니다. 오늘은 부분 교정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들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송곳니의 위치인데요. 이거는 전체 교정을 하나 부분 교정을 하나 송곳니는 정말 치아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치아라고 저희가 봅니다. 송곳니는 치아 뿌리, 치근이 길고 튼튼한 치아로서 치열의 아치, 말발굴 모양으로 생긴 치열의 곡선을 이제 아치라고 하는데요. 이 치열의 아치를 유지하고 박궁의 형태를 결정하는 핵심 치아입니다. 부분 교정은 어금니 위치를 그대로 두고 앞니만 배열하는 방식인데 이때 송곳니 위치는 거의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즉 송곳니가 안정적인 위치에 있어야 앞니 배열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송곳니의 위치가 이상하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송곳니의 위치에 따라서 앞니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송곳니의 위치도 함께 맞춰야 하고 이럴 경우는 어금니까지 장치를 부착해야만 이 송곳니의 위치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즉 송곳니의 위치가 안정적일 경우에만 앞니만 하는 부분 교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기준은 재발 가능성과 위아래 앞니 전치부 접촉 상태입니다. 부분 교정은 전체 교정보다 기간은 짧지만 그만큼 재발 위험이 높습니다. 부분 교정은 치료가 끝나고 나면은 안쪽에다가 부착하는 고정식 유지장치, 픽스드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고정식 유지장치를 붙이게 되는데 저희가 권유드리는 거는 최소 5년 이상은 유지를 하는 걸 권장합니다. 이 5년으로 권유는 드리는데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려면은 가능하면 계속 붙이고 있는 거를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여기서 체크해야 할 것이 바로 앞니의 접촉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계교합이 있는 경우에 과계교합은 위의 치아가 아래 치아를 아주 깊게 딥바이트라고 부르는데요. 너무 깊게 물리고 있어서 아래 치아의 윗면이 위의 치아의 안쪽 면을 계속 치는 경우를 과계교합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아래 치아가 위 치아 안쪽에 유지장치 부착 부위를 계속 치게 되면서 유지장치가 붙어 있을 수가 없고 잘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분 교정 장치는 바깥쪽으로 장치를 붙일 경우에는 부분 교정 자체는 가능하지만 유지장치를 안쪽으로 붙여야 하기 때문에 유지장치가 자꾸 떨어지게 되면은 이 유지장치 탈락으로 인해서 재발의 위험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유지 차원에서 이 유지장치가 떨어지는 것까지 반드시 고려가 필요합니다. 또 정상적인 교합은 위 치아가 아래 치아를 살짝, 아까 과계교합은 이제 깊게 덮고 있는 걸 말씀드린 거고, 정상적인 교합은 위의 치아가 아래 치아를 살짝 덮는 형태인데 부분 교정 과정에서 아래 치아가 원래는 삐뚤삐뚤했다가 이게 가지런하게 펴지면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좀 뻐들어지게 되면은 이 아래 치아가 위 치아와의 조기 접촉이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조기 접촉이 발생하면은 이것도 재발의 가능성을 높이는 하나의 위험 요소가 됩니다. 아래 치아가 위에 치아 치는 게 가벼운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치아들이 움직이면서 조정되기도 하지만 접촉이 심하면은 교정 효과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의사가 부분 교정 여부를 진단할 때는 치료 후에도 안정적인 교합이 가능한지, 유지장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기준은 공간 확보입니다. 전체 교정이나 부분 교정이나 이 비뚤어진 치아를 가지런하게 펴려면은 반드시 공간이 필요합니다.
전체 교정에서는 이를 빼는 발치, 이 입천장에다가 확장 장치를 부착하는 확장, 구개 확장이라고 하고, 잇몸 뼈에다가 심는 스크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을 만들 수 있지만, 부분 교정에서는 장치를 앞에 송곳니부터 송곳니까지만 부착하다 보니까 이 내에서만 공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 가지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치관 삭제, RPR이라고도 부르고요. 이 치관 삭제의 방법인데요. 이 치아 사이에 미세한 치과용 사포를 넣어서 치아 사이를 0.5mm 이하로 다듬어서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치아 사이 한 곳당 약 0.5mm까지만 삭제를 할 수 있는데, 이 0.5mm를 송곳니부터 송곳니까지라고 하면은 총 5군데를 다듬을 수 있는데, 0.5mm씩 5군데를 다듬었을 때 삐뚤한 거를 배열하기 위한 그 필요한 공간이 확보가 된다면은 부분 교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심한 삐뚤어짐을 가지고 있다면은 부분 교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삐뚤어짐을 피기 위한 공간을 이 치관 삭제만으로 얻으려면은 치아를 너무 많이 깎아야 되기 때문이죠. 간혹 치관 삭제와 함께 치아 각도가 앞으로 살짝 뻗어나와도 괜찮은 분들은 조금 더 공간 여유가 생기기도 하지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즉,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부분 교정 가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그 치과용 사포 기구가 0.1mm, 0.2mm, 0.3mm, 0.4mm, 0.5mm 이렇게 그 밀리미터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이제 사포도 뭐 보면 굵기가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 있고 해서 점점 두꺼운 거에서부터 이제 얇은 걸로 단계를 낮춰가서 매끈하게 하는데, 치과 사포는 이제 밀리미터로 정해져 있어서 처음에 0.1mm 넣고 그다음 0.2mm 넣고 해서 점점 공간을 0.5mm로 또 이제 확보를 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0.5mm까지 다듬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보통 한 0.34mm 정도 다듬는 게 제일 많은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오늘은 부분 교정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준을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는 송곳니의 위치가 괜찮은 위치에 있는지, 두 번째는 재발 가능성과 위아래 앞니 접촉 형태, 유지 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세 번째는 공간 부족 정도와 시간 삭제를 통해서 그 공간 부족함을 다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이런 조건이 맞는다면 부분 교정은 짧은 기간 안에 앞니를 가지런하게 해서 심미적인 개선에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송곳니의 위치가 이상하거나 송곳니의 위치가 불안정하여서 그 위치가 수정이 필요할 때나 조합 상태가 맞지 않거나 공간이 충분치 않다면 전체 교정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교정 치료는 꼼꼼한 진단과 정기적인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부분 교정은 기간도 짧고 간단하다고 생각해서 쉬운 교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변수가 많기 때문에 교정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앞으로도 교정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